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사실 택시 기사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요. 개인 택시는 택시가 자기 소유이지만 회사 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택시가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택시 운전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는데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 택시 기사가 회사로부터 택시를 빌려서 일종의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금이라고 하는 형태,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베이스 페이가 되는데 어, 자신이 얻은 수입 중에서 이제 일부를 회사에 산업금으로 지불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냐면 뭐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조금 이렇게 규모가 큰 뭐 부동산이라든가 혹은 뭐 미용실 이런 데 한번 가보시면요. 헤어샵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죠. 이런 데 가보시면 어, 헤어샵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명 있어요. 근데 그것도 헤어샵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거기에 이 헤어샵에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그 헤어드레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계약을 맺냐면 그 원장님이라고 하는 분과 어떤 계약을 맺냐면 어, 헤어샵의 의자를 하나 사실 빌리는 거예요. 헤어드레서가 물론 이제 뭐 내 의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명시적으로 암묵적으로 헤어드레서는 원장님으로부터 의자를 하나 사실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 다양한 손님들의 이제 머리를 뭐 이렇게 뭐뭘 잘라주기도 하고 뭐 커트도 하고 뭐 염색도 하고 다양하게 뭐 하는 거죠. 그 실제로 이제 헤어드레서가 얻는 수입 가운데 일부를 의자 비용으로 사실 지급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베이스 페이가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린스플은 이제 헤어샵의 원장님 이분이 바로 프린스플이고요. 이제 에이전트가 헤어드레서가 되는데 예, 자신이 노력한 만큼 이제 수입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수입을 거의 대부분 헤어드레서가 가져갑니다. 하지만 매달 자신이 이제 헤어샵에 내야 되는 돈이 일부 존재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이너스 베이스 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마지막 섹션에서 보려고 하는 주제, 잡을 워커한테 파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셀링 잡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헤어샵의 원장님 혹은 부동산 중개업 같은 데 가보시면 거기에 대표로 계시는 분이 중개소의 뭐 대표가 이제 뭐 공인중개사면 공인중개사 혹은 이제 중개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일종의 계약을 맺어서 어, 마치 꼭 책상과 의자를 빌려주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뭐 이제 부동산과 관련한 아파트나 주택 이런 것들을 이제 손님들 뭐 이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일종의 이제 커미션을 받게 되는데요. 중개 수수료 같은 것을 받게 되는데 중개 수수료 중에 이제 뭐 일부를 부동산 대표에게 이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몇대 몇의 비율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맺는 경우가 뭐 일반적인 것 같고, 뭐 혹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컨텍스트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마이너스 베이스 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싶은데 사무실을 이제 차리기는 좀 그렇고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 가능한 기존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어떤 대표님한테 가서 대표에게 가서 책상이랑 이제 의자를 빌리고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베이스 페이의 형태로 마이너스 베이스 페이의 형태로 이제 대표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발생하는 성과에 따른 퍼포먼스를 상당 부분 자신이 가져가는 형태. 그래서 뭐 헤어샵이라든가 뭐 우리나라의 지금 부동산 중개업이라든가 이런 비슷한 형태의 컨트랙트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런 마이너스 베이스 페이가 나타나지는 않죠. 예. 하지만 뭐 CEO 레벨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암묵적으로 이런 이제 베이스 페이가 사실상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얘기는 뭐 너무 이제 또 많은 얘기니까요. 여기서 이제 멈추고 값을 계속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wage는 이제 베이스 페이와 퍼포먼스 페이를 합친 것인데요. 그래서 2와 3을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하면 4분의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율이 2분의 1로 떨어지면 에이전트가 받는 웨이지는 8분의 3이 됩니다. 이 둘을 비교해 보시면 어떤 게 더 큰 값일까요? 예,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더 크니까 이 경우에 자 이게 더 크겠죠. 4분의 3이 8분의 3보다 더 큰 값입니다. 2배 더 급여가 높다. 그래서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사실 보수율 100% 자신이 발생한 자신이 뭐 기여한 만큼 노력에 따른 성과를 모두 다 가져가는 형태 보수율이 100%인 경우 더 높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에 베이스 페이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이 경우에 베이스 페이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더 높은 웨이지를 받게 되고요. 퍼포먼스 페이가 굉장히 커서 퍼포먼스 페이가 4배나 높잖아요. 100% 자신이 가져가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수율이 높으면 당연히 노력 수준도 높아지잖아요. B에 따라서 노력 수준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100% 보수율을 약속하게 되면 에이전트는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래서 퍼포먼스 페이도 늘어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자신이 받는 급여도 보수율이 50%일 때와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틸리티 수준은 사실 별 차이는 없어요. 유틸리티 수준은 동일합니다. 4분의 1, 4분의 1로 똑같고요. 효용 수준은 자, 웨이지에다가 4분의 3을 대입하고 노력 수준 2에 1의 값을 대입하면 4분의 1을 얻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 계산으로 똑같이 효용 수준은 동일하고 프린시플 입장에서 이윤은 언제 더 높을까요? 이때 이윤이 더 높을까요? 이때 더 높을까요? 당연히 이때 높겠죠. 왜 그러냐면 보수율 100%라고 하는 것은 이윤 극대화 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얻은 결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율 100%일 때 당연히 이윤이 극대화되어서 더 높은 이윤을 얻게 됩니다. 프린시플의 프로핏은 4분의 1, 그 다음에 B가 2분의 1일 때 프로핏은 이제 8분의 1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베이스 페이가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에이전트는 사실 이 둘이 무차별합니다. 이 둘 사이에 별 차이는 없어요. 다만 급여는 더 높아지긴 하지만 급여가 높아지는 대신 에이전트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높은 노력 수준을 투입하기 때문에 급여가 높아진 것이고요. 그래서 더 높은 노력 수준으로 인해서 더 많은 심리적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급여 더 많이 받고 노력을 더 많이 하는 대가로 마음의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효용 수준은 4분의 1, 4분의 1로 동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수율이 100%일 때 프린시플은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프린시플은 모든 생산한 것에 대한 그 대가는 다 에이전트가 가져가는 거예요. 보수율이 100%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베이스 페이 4분의 1을 자신이 받는 것이죠.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 표에서 비교한 것은 단순히 이제 B를 1에서 2분의 1로 낮춘 경우이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제가 우리말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제로인 경우에 프린시플이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는 B밖에 없잖아요. A는 우리가 앞서서 처음에 3장 시작할 때 A가 제로인 경우 간단한 문제부터 살펴봤는데 그 경우에 프린시플은 B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participation constraint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었어요. A가 제로인 경우에. 자, 그러면 프린시플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냐면 두 가지 문제를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는 어떻게든 에이전트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이전트가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생산한 어떤 퍼포먼스 Q라고 하는 것을 잘 나눠 가져야 돼요. 그 중에 일부는 프린시플이 가져오고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에이전트 몫으로 줘야 됩니다. 사실 A가 0이라고 한다면 프린시플은 B 하나를 잘 선택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돼요. 그래서 B를 높여주면 모티베이션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자신이 받게 되는 몫은 줄어들겠죠.